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시작 50일 만에 직접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퇴진한 만큼 윤 총장도 거취를 결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에 따라 충실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내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관해선 원칙적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일가족, 그러한 수사는 언제까지 종결할 예정입니까?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이 사건 역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수사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본인의 결단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란 질문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혐의 유무. JTBC 박병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를 놓고 박지원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정 교수를 소환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과잉 기소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윤 총장은 특정인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검찰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나온 게 없다는 여권 일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검찰이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과잉 기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두고는 박지원 의원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는 지적에 윤 총장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조만간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국감에서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거나 수사에 대한 질문들에서는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와 과거 정부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 가족과 측근들을 구속 수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6년 전과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이 있으면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또 저희를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일할 뿐이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관해선 말보다 결과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이번 정부 검찰의 독립성을 비교한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석 달 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에게 날을 세웠던 한국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짠하다고까지 했고 석 달 전에 윤 총장을 엄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질문에 날이 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달라진다면서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윤 총장을 응원했습니다. 수사 외압에 시달렸다며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총장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많은 후배들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메입니다.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석 달 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당시 윤 총장을 두둔했던 민주당은 이번엔 비판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역시 석 달 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 압력과 조직 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런 정치권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정파적 이익에 좀 뭔가 부합되면 검찰이 잘했다, 칭찬하고 찬양하고 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정상적인가? JTBC 이승필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한겨레 보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얼마 전에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죠. 윤 총장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언론사가 일면에 사과 보도를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고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고소하고 하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완강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해당 보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 전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다만 한겨레가 일면에 사과 보도를 내면 고소 취하를 검토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윤 총장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윤 총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윤 총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를 한 이상 한겨레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윤 총장에게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수사 기간,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있었던 서초동 집회를 거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건 과잉 수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때 군사구테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탄핵 때 그리고 국정농단 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전 이번도 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압박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광화문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수사 기간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가 벌써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수사 기간이 지금 2달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언제까지 정말 수사가 종료되는 겁니까?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요. 거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지연 전략을 쓰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또 수사는 빨리 하라고 또 수사 간섭을 해요, 정치권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가지고 계속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전형적으로 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는 되고 조국 패밀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면 그럼 어디서 나온 건지를 확인해가지고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등이 조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감에 배석한 대검 간부들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검찰개혁 역시 오늘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야는 공수처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야당은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이 구조로 보면요. 이거는요. 문재인의 홍익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놨어요. 여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권한의 절제된 행사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체 개혁안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한국당은 정치적인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질의는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국회 회기 중에 네.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슨 강제 소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부담스러우시죠?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한국당은 현재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당 출동 못 시키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계 아닙니까? 왜 침묵합니까? 뭐 정관예우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 한국당도 반발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밀반입해서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치 사건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됐습니다. 혼자만 하십니까? 똑같은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국감이 열린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박병현 기자, 국정감사 다 끝났죠? 전부 청사를 떠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저녁 8시 10분쯤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과 검찰 관계자들도 다 청사를 떠난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수사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고요. 저희들 일부에서 방송해드린 이후에도.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입원 진단서와 관련한 공보를 한 것이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윤 총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회의 진행을 막은 것뿐이라고 말을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말한 겁니다. 이 윤 총장은 이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의견서나 진술서 형태로 제출을 해주면 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건 회기 중에 지금 국회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윤 총장의 경우에는? 윤 총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한국당 측에서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도 많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좋고 검찰의 권한을 나눠도 좋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처럼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여러 개 만들어서 법 집행 기구끼리 서로 상호 경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서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첫 키워드는 분쇄와 봉쇄로 잡았습니다. 예, 쇠자는 뭐 같은 뜻입니까? 하여간 들어가 있는데 예. 어떤 말입니까?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은 사개특위위원회에 대한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요. 특히 특히 본인은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말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목 척추 1, 2, 3번이 분쇄골절되는 그런 후유증도 있고
누가 밀어버리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몸싸움으로 간 것은 절대로 아니고. 본인 진술을 여기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장도 소환 대상입니다. 예. 당시 지난 4월 최이배 의원실에서 있었던 영상을 잠깐 보는데요. 최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누군가 쇼파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흰머리로 보이는데요. 바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예. 저 쇼파는 앞에 설치된 쇼파와 마찬가지로 나가는 문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모습입니다. 예. 당시에도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최이배 의원도 하는데요. 최이배 의원의 당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신데, 저희 몸도 안 좋으신데. 예. 당시에도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몸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저렇게 옮겨진 쇼파는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저렇게 봉쇄에 사용이 됐습니다. 예. 여상규 위원장은 당시 몸싸움이 없었다고 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최이배 의원이 나가려고 하자 저렇게 몸으로 막으면서 최소한 몸이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당시에 여상규 위원장은 다만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정가윤의 저작권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당의 정가윤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최근 수사에 관해서 응원하면서 과거 윤 총장의 발언을 다시 꺼내면서 내 덕이다,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원작자는 죄거든요. 저작권을 좀 내줘야 돼요. 예, 윤석열 총장은 저 말에 네라고 짧게 대답을 했는데요.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해당 질문, 그 유명했던 말을 한 질문을 한 의원이 바로 정가윤 의원입니다. 당시 얘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뭐 하여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말이 되긴 했는데 예. 정 의원은 자기 입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다 그런 얘기죠? 예, 바로 저 말로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게 됐는데요. 예. 내 덕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늘 정 의원은 목이 메인다면서 울먹이면서 윤 총장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 약간 이 목이 말을 메이는 읽은 소리가 나오곤 목이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보였었는데요. 예. 그런데 실제 윤 총장이 2013년에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정가윤 의원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 그때 반응은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이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딴 짓은 뭡니까? 당시에 이제 그 영장의 내용을 바꾸면서 예. 중앙지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따갑게 질책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당시의 발언을 자기가 끌어냈다면서 저작권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윤 지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하자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달라졌고요.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역시 국회에서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